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매 알고리즘 역이용 기법의 검증 1탄입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검증을 드릴 예정이고, 지난 시간에 제가 대박입니다 하면서 리뷰를 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검증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이틀간의 프로그램 매매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결과기 때문에 5월 12일 날의 결과부터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 미체결 사항에서 보면 합계가 항상 미체결이 매수 미체결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매도 미체결이 적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에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5월 12일자 보시게 되면은 상위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순매수 미체결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기업은행이 나옵니다. 그쵸? 5월 12일 날 기업은행이 나와요. 자, 5월 12일 날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이날입니다. 5월 12일 날. 이날 종가를 보고 매수를 했을 때는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최고 1.4%, 최소 뭐 1% 정도까지 나는데요. 어쨌건 요거는 성공이고요. 카카오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입니다. 5월 12일 날 종가에 매수를 했을 때 이것도 역시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5월 12일 날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것도 5월 12일 날 매수를 했을 때 순매수 미체결 전략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상 아직 매수를 못했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5월 12일 날 매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루는 단기 반등을 했지만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는 12일 날 기준으로 실패했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12일 기준으로 실패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12일 기준으로 뭐 실패는 안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미체결 잔량이 좀 더 알면 좋은데, 이제 이게 그 당일 거래대금에 얼마큼에 해당이 되냐라는 거예요, 잔량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전력 같은 거 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게 보면은 12일 날 같은 경우에 이날이죠. 이날 같은 경우에는 280만 주에 해당이 돼요. 280만 주 중에서 한국전력이 2만 주예요. 그러니까는 1%죠. 1% 정도 해당이 되고요. 삼성전자 보게 되면은 5월 12일 날 1200만 주, 1200만 주 중에 3만 주니까 미약하죠. 그러니까 요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렇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12일, 5월 12일 날이 이때죠. 성공을 했는데 이때 보면은 75만 주, 그쵸? 75만 주니까는 1% 넘죠? 1% 넘습니다. 한 2점 몇 프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좀 높은 것들은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실패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했을 때 그때 12일 날에 거래량을 보면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좀 있는 건 맞으나 그게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또 똑같이 들어왔고요.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SK하이닉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전부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카카오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지금 들어왔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고프로는 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하게 알아낸 사실은 첫 번째는 뭐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수 미체결 전량과 매도 미체결 전량이 프로그램 매매에서 매수 미체결 전량이 항상 많다. 요걸 하나 좀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률이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제외하고 모두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이제 음봉일 가능성이 상당히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걸 좀 하나 알았습니다. 예, 그렇고 양봉일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 매수를 위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생겼던 거래량의 뭐 1% 이상이냐, 2% 이상이냐, 요걸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매수 밑에 잔량이 있긴 있지만은 거래량이 없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LNF 같은 경우에는 비록 순매수 미체결 잔량 3,000주가 들어왔지만은 5월 15일에 50만 주예요. 그러면은 5,000주 5,000주가 1%거든요. 그러니까는 1%가 조금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대형주도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있지만은 조금 더 중소형주가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좀 계속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오늘자 보겠습니다. 5월 16일자 이거 좀 조회해 보면은 순매수 미체결 잔량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게 있고요. SK 하이닉스 들어왔고 여기에 물론 갭을 메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들어왔고 지금 미체결 잔량 상위로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내일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봉일 때가 좋은 건지 이렇게 이제 음봉일 때가 좋은 건지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이버가 들어왔는데 전체 거래량의 한 2% 정도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50만 주니까 2% 가까이 미체결 잔량이 2%까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9,000주가 내일 반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이 내용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참조해 보셔가지고 체크해 보시면은 분명히 이거는 매매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더 심도 있게 고찰을 해보고 공유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은 이 영상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